17번. 자, 영희가 집에서 학교까지 시속 2로 갔다가 4분의 1에서 되돌아온 다음 주민을 찾아서 학교로 다시 갔죠. 차근차근 해봅시다. 전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x라고 놓고요. 그러면 4분의 1 지점까지는 4분의 1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식을 써봅시다. 처음에 4분의 1x로 갈 때는 시속 2로 갔고, 돌아올 때는 똑같은 거리를 3으로 돌아왔죠. 시속 3으로. 그리고 집에서 5분 동안, 5분은 12분의 1시간이죠. 5분 동안 주민을 찾고 다시 시속 6으로 전체 거리를 다시 갔죠. 그러면 이게 걸린 총 시간이 되는데, 그게 30분 이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시간보다 작거나 같다. 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곱하기 12를 하고요. 그러면 식이 약분돼서 6이 되니까 2분의 3x, 약분돼서 4가 되니까 x, 1, 2x, 12를 곱했으니까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1창끼리 더해주면 2분의 9x가 되고요.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곱하기 9분의 2를 해서 x의 범위를 구해주면 x는 9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 9분의 10km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8번. 24분의 n이랑 55분의 n이 모두 유한소수가 되어야 되니까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나 5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n이 다른 숫자들을 다 약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4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55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 소수는 3과 11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자의 n이 이 3과 11을 모두 약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n은 33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800에 가장 가까운 33의 배수를 찾아야 되니까 800을 33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33 곱하기 24가 800보다 8이 작은 수니까 792가 될 거고요. 33 곱하기 25는 792에 33을 더하니까 825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정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n이 33 곱하기 24라면 24가 요 24랑 약분이 돼서 n이 정수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 n이 33 곱하기 25라면 55분의 n이 약분되고 약분이 되면서 이것 또한 역시 15라는 정수로 되어버리겠죠. 자, 따라서 n 값은 33 곱하기 24도 안되고 34 곱하기 33 곱하기 25도 안되기 때문에 33 곱하기 26이어서 825보다 33이 더 크니까 858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가까운 값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정수가 아니라는 이 조건까지 잘 이해를 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9번. 지금 밑이 3이나 7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보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의 21제곱이기 때문에 3x 플러스 다시 할게요. 3x 플러스 12가 2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x는 3이 될 거고요. 자, 343이 7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7의 15제곱이니까 이게 7의 제곱만 이렇게 남겠죠. 이게 7의 y제곱이니까 y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x는 3이고 y는 2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자, 요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주면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x의 3과 y의 2를 집어넣으면 답이 10이 됩니다. 답은 10. 넘어갈게요. 자, 20번.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자, 1차 부등식을 a 때문에 풀 수가 없긴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1차 부등식,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1차 부등식 푼다고 생각하고 일단 분배 법칙을 써서 식을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이용하고 마이너스 a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5분의 a 플러스 6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면 자, x는 이러한 5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숫자보다 이렇게 x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3개밖에 없다는 건 이 안에 1, 2,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는 이 범위 바깥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기준값이 되는 5분의 a 플러스 6이라는 숫자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그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5분의 a 플러스 6은 4가 돼도 되죠. 왜냐하면 x가 4보다 작다라고 되면은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요. 자, 따라서 4는 같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양변에 5를 곱해서 a의 범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빼기 6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1번. 자, 기훈이는 요 1번 땅이랑 3번 땅의 절반 이렇게 기훈이가 같고요. 준호는 2번 땅이랑 3번 땅의 절반 이렇게 같네요. 자, 일단 1번 기훈이가 가진 땅의 넓이 1번에 해당하는 여기는 4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자, 3번의 절반도 같죠. 자, 그러면 전체가 3분의 12a, 4a니까요. 거기서 3분의 4a를 빼니까 이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3분의 8a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에 다시 절반을 이렇게 갖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약분돼서 요건 2ab네요. 자, 이거는 여기랑 여기 약분되고 다시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2ab가 되네요.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4ab가 되고요. 자, 2번 준호가 가진 땅의 넓이는 자, 이게 2번 땅이죠. 더하기 여기 계산했으니까 2ab 이렇게 더해 줍시다. 그러면 약분되고요. 그러면 3분의 4 더하기 2가 되니까 3분의 10 ab가 되네요.
자, 이게 각각의 답이 되고, 그러면 4가 3분의 1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구해주면 이게 차이가 되어서 기준이가 3분의 2a b만큼 크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22번. 지금 자유이용권을 사든지 기본 입장권을 사든지 둘 중 하나인데 자유이용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경우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자유이용권 사는 거는 그냥 28,000원 돼서 몇 개를 타든 28,000원에서 끝나는 거고, 기본 입장권 사는 거는 13,500원 더하기, 자, X개의 놀이기구를 탔다고 했을 때 3개까지는 무료, 즉 이 13,500원에 3개 값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X개에서 3개를 뺀 것만큼만 초과 금액을 지불을 하면 되겠죠. 한 개당 3,500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3,500, 이게 최종적인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이 유리하다는 거는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13,500원 이쪽으로 이항해 주고요. 그리고 3,500원으로 양변을 나눠 버립시다. 그러면 식이 X-3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분자를 작게 계산을 해보면 14,500원이네요. 그러면 0 두 개 약분 같이 해주고 5로 약분해주면 7분의 2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4점 몇이라는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x는 3을 더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이 이쪽으로 이항하면 7점 몇이다, 이런 숫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x개는 이제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최소 8개부터 자유이용권이 유리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일단 문제풀이는 끝이고요. 포인트가 되는 문제를 좀 짚어드리면 앞으로 좀 가볼게요. 일단 5번까지는 무난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6번이 x의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을 때 1000z-z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 이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까다로울 수 있었고요. 자, 8번에 지수를 맞춰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밑을 다시 한번 비교를 잘 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유형에서 조금 꼬아서 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복잡한 연산은 언제나 좀 까다로운 문제고요. 자, 11번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연산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이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었지만 좀 전형적으로 어려운 유형이었죠.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잘못 계산하면은 오답도 날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15번도 이렇게 A의 범위와 B의 범위를 둘 다 잘 설정할 수 있었느냐, 요거까지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7번도 문제가 길기 때문에 사실 문제 풀이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이 식을 보자마자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요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고요. 18번,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서답형 문제였죠. 서답형 문제였는데
그냥 가까운 수에서 무심코 끝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요 정수가 아닌 두 유리수라는 디테일한 조건을 잘 생각할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었습니다. 자, 20번은 사실 좀 어려운 유형이기는 한데 문제 난이도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형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좀 충실히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네, 요 정도. 나머지는 평범한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험 정리 이 정도 하고요.